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지시를 일선 직원들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의 가족부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걸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했던 겁니다. 가족부 직원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고 해당 기록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관저 내부에 기관 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수사기관이 아닌 진보단체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쏠 수는 없겠느냐는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김 여사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당시 총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냐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호처에 권총과 공포탄을 옮겨놓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2일 사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가 무력 대응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뒤 직원들에게 389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입장문을 통해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수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시위대가 불법 침입할 것을 대비해 이 본부장이 총기 2정을 관저동에 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 지시라며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아폰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내용은 김 차장 조사에서도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올 3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도 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지휘부에 수차례 전화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질책했습니다.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내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분명히 담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을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되던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 총선에서 대패한 뒤인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